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내 능력 대비 코딩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거 개발할 때 제가 활용하는 법인데, 그냥 뭐 쉬운 거? 아니면은 뭐 뻔한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검색하면 나오고 이런 거 개발할 때가 아니고, 그 소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했던 켄트백이라는 분이 얘기한 어떤 그 10%의 그런 능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리지널리티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뭐 챗GPT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챗GPT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기술이라든지 자체 개발한 기술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전문성을 가진다든지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기술 기반 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그리고 기존에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고집증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능력 대비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삶이 생각보다 많이 고달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처음에는 헬스장이랑 똑같은 건데, 처음에는 무게가 다 무겁고 근육통 생기고 잠도 안 오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헬스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 무게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발전을 시키고 좀 어려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저는 쓰는데, 어려운 건 이제 한 번에 하려고 안 하고요. 이제 계획의 단계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일정을 별도로 만드세요. 이게 어려운 거 할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 동안 개발해야 되면 하루 정도는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러니까 세분화시켜서 화요일에는 뭘 하고 수요일에는 뭐 하고 여행 계획 세우듯이 이렇게 뭘 할지 되게 세분화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이게 한 번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거를 큰 틀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특히나 연구 과제는 가설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알고리즘이 더 빨라질까? 뭐 이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화요일에는 첫 번째 가설, 그걸 일단 해보고, 하다가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옆에 적어놔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걸 하더라도 전체를 보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하는 거 앞에만 볼 수 있게 전체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어려운 거일수록 이게 이렇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세분화를 여러 개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메인 화면, 그리고 내일은 메인 화면과 서버 연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하나하나 잡으면 훨씬 몰입이 잘 돼요. 이거는 ADHD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ADHD 있는 친구들, ADHD 자체가 워낙에 좀 유형이 다양하고 너무 광범위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아예 집중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몰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유형들이 나뉘긴 하는데, 뭐 과몰입하는 스타일의 ADHD 유형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정신과 의사분이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시간과 코딩하는 시간을 분리한다. 이게 황룡문 교수님의 몰입에서 영감을 받아서 도입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연구 과제에서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만의 설계를 한다든지, 우리 기업에서 기술 기반이라서 우리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면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그 황룡문 교수님이 얘기한 거 보면, 생각 의자를 만들어서, 편한 의자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다른 모든 매체들을 끄고 그 생각만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될 그 화면 있죠. 화면을 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케치한 거를 놓고 이제 그거를 앞에다 놓고 그냥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내가 방금 본 화면 있죠. 그 화면을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떠올립니다. 그래서 떠올린 다음에 하다 보면 딴 생각 되면 다시 눈을 떠서 그걸 다시 봐요. 딴 생각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알고리즘 생각하다 딴 생각이 들면 다시 보고, 딴 생각 들면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각화된 화면을 자꾸 띄워놓는 방법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요. 저는 그러다가 좀 잠이 오면 잠을 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내가 보던 거에 집중하다가 잠을 자면 뇌는 내가 잠깐 그 선잠을 자는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정리가 돼요. 특히나 구조가 많이 복잡하고 진짜 답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진짜 효과적입니다. 어려운 거일수록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보자일수록 처음부터 막 코드 짜려고 그러고 아이디 켜고서 막 코드부터 막 짜려고 하는데 진짜 안 좋고요. 코드 짜는 거는 내 생각을 구체화 시키는 거고, 이거 건축 설계는 생각하는 게 건축 설계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하는 거, 알고리즘 이렇게 짜 나가야지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건축 설계에 가깝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공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벽돌도 붙이고 뭐 하는 것들은 이제 실제 코딩하는 작업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업무를 하기 이전의 계획 단계, 특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도 답이 없는 과제에서는 진짜 이거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코드가 안 짜져요. 절대 안 짜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천재면은 동시에 두 개가 되겠지만, 보통 저는 그 정도의 천재를 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집중력도요, 내가 짧게 명확하게 있어야 집중이 빡 되는 거지, 영감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리즘을 짜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라고 하는 건 단순 집중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디어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영감을 많이 받고, 내가 또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인출시각수법이죠, 일종의. 그래, 인출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분리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저는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어려운 거 짤 때일수록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명한 거 되게 많긴 한데, 제가 직접 한 번씩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간이 된다면. 그냥 복붙하고 그냥 하려고 하지 않고, 어설프지만 뭐 대학에서 이미 많이 연구가 돼서 그 정렬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이미 되게 훌륭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내 식대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게 사실은 뇌 사고에도 굉장히 좋고, 뇌는 계속 발전하거나 퇴화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 이론에서도 그냥 나이 먹어도 계속 좋아져요. 우리 몸의 근육도요, 나이 먹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60대 70대 돼도 몸짱 할아버지들이 있는 거야.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은 단련할수록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챗GPT한테만 물어보고 복붙하고 아니면 또 구글링 해가지고 복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알고리즘이 짜여진 깊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뇌 사고는 죽고 복붙하면 되네, 누가 짜놓은 게 있네, 복붙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스스로의 감각을 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도전해 보는 게 좋죠. 그래서 1, 2번을 정리를 하자면, 어려운 거 할 때 일단은 생각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어떤 영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적어 놓으세요. 인출시각수법에서 기본은 적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뇌는 이렇게 주입이 되거나 나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기억에 우리 뇌가 좀 에너지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기억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적어주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적는 형태로 하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니까 그 한 줄만 보고도 이제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좀 쪼개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때 이제 좀 더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재즈, 저는 재즈 피아노, 이거 제 방법이에요. 재즈 피아노, 그리고 빗소리 있어요. 빗소리, 그리고 비행기 소리를 세 개를 저는 동시에 틀어놔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항상 말하지만, 사람이 말하는 소리의 영상 같은 거나 음악 같은 걸 틀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생각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왜냐면 뇌는 애초에 생존에 특화시킨 게 뇌예요. 그러니까 뇌 가소성 자체가, 얘가 크리티컬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간 내가 죽겠네,
싶어서 크리티컬한 상황에 뇌가 변화하는 게 뇌 가소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위험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뇌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존에 특화된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몰입해서 되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뭔가에 몰입을 하면, 야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과일 따는데 100%에 몰입을 하면 뒤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는 약간 산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현대사회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나오고 인간이 기존보다 더 집중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쇼츠나 이런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ADHD의 원인이 되는 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안 돼서, 도파민부터 노르에프네프린인가 아무튼 그 물질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우리가 더 강한 자극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우리의 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뭔가를 과집중을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말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 쉽고 자극적인 것들을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국어로 막 예능 같은 거 틀어놓고 옛날에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쉬운 거 개발할 땐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되게 어렵거나 엄청난 고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내 뇌가 야, 너 진정해, 이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저기 봐봐, 저기 무한도전 재밌잖아, 저거 봐,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게 되게 달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전날에 게임이 그렇게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이 빡빡 공부하려 그러면 이상하게 게임이 진짜 재밌잖아. 근데 시험 끝나고 시험 망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그 게임하면 그 시험 시험 공부할 때보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지. 이 뇌가 나를 교란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언어로 나의 어떤 집중을 뺏어가는 그런 건 최대한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주변 환경이 정신이 없구나, 이거는 왜 이거를 활용을 하냐면, 인간이 좀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면 너무 조용해도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소음이 나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 소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스탠포드였나, 그 도서실에는 백색 소음을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미국의 대학교들, 이건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올려주거든. 그래서 백색 소음도 괜찮고, 저는 백색 소음을 이제 비행기 소리로 대체하긴 하는데, 이런 어떤 일정한 좀 안정적인 소리가 쭉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물론 놀고 싶지. 그러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너무 이게 자극적인 컨텐츠에 이제 많이 뇌가 절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디지털 디톡스 또는 이런 스타일로 코딩하는 게 쉽진 않은데,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자극적인 재밌는 영상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이제 볼 때도 있지. 볼 때 있는데, 그러면은 그날 작업량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거를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능력 대비는 조금 어려운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좀 꿀팁인가 이게? 그냥 되게 뻔한 거긴 한데 그냥 한번 코딩적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봤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